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장 287일차 이어 말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LCD 제가 저 적은 거 봤어요? 되게 못 낚였었죠. 아니 잘 안 써져요. 삼성 LCD 이렇게. 삼성 LCD에서 일을 하다가 뇌종양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하신 한혜경님 어머님 모셨습니다. 엄마 적었어요. 제가 엄마 김신여입니다. 항상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삼성 LCD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뇌종양 얻어 수술 후에 지금은 장애 무릎으로 살고 있는 한혜경 엄마 김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페이스북 생중계 제일 많이 보시고 좋아요 누르시던 분이었는데 네,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막상 이어 말하기 게스트로 초대돼서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네, 무슨 얘기하냐고 아까 걱정 많이 하시던데 네,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 농성장에 오늘 오셔서 한 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한 일, 네. 물주님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한 약 2시쯤 도착을 했는데 농성장이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청소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청소하는 도중에 유미 아빠 황석이님이 화초에 물을 안 줘갖고 화초가 불쌍하다고 그 더운데 그걸 다 내놓고서 해 좀 지문하자고 했더니 아니라고 지금 줘야 된다고 화초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또 같이 해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곳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팍팍 닦으셔서 오늘 정말 더웠잖아요. 그 무더위에 이거 여기 냄새 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허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삼성에서는 사실 우리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치운다고 치우는데 반올림이 무슨 마치 쓰레기장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더욱 열심히 치우게 되더라고요. 예. 네, 이 인근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시고 얼마 전에 이상한 맞아요.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쓴 그 모 기자가 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쓰레기장 같은 농성장이라고 썼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아마 많이 놀라고 갔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네, 좀 뭔가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곳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실이 보도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거리에 섰죠. 얼마나 됐죠 벌써? 지금 287일차. 네, 어머니 얼마 안 있으면 300일, 글쎄 300일을 다다르네요. 그렇죠. 네, 어머니는 특히나 또 몸이 불편한 혜경 씨와 함께 이곳에서 노숙농성을 하다 보니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어머니 얘기 좀 오늘은 많이 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계시는지 그런 것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작년 10월 7일 날 이 농성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나 유미 아빠 황상기님이나 사실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우리가 너무 좀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대기업으로 상대로 싸우니까 우리가 아마 여기서 농성을 하게 되면은 삼성에서 왜 이러고 계시느냐. 우리 대화를 풀어갑시다. 이렇게 좀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삼성이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이라고는 말들을 하지만 역시 후진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도 그 몰라라 하는 마음, 역시 후진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만심이 큰 게 아니라 아마 삼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정말 치졸하고 더 속이 좁고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 그래서 더 낮은 기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대로 삼성이라면은 좀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짓말? 네. 삼성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 있죠? 어떤 거 있죠? 우리 꼽아봐요. 네, 저희한테 대화를 풀자고 해서 대화하기 시작했다가 또 자기네 마음대로 조정위원회 설립하자 해서 어쨌든 가대일 쪽에서 처음에 나왔지만은 삼성에서 채 5분도 안 돼서 응했으면서
권고안 제대로 나오니까 사실 우리는 흡족한 권고안은 아니었었어요. 저희 반올림 피해자들은. 하지만 그래도 그 권고안이 나오니까 삼성에서 얼만큼 뭐 위축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낚아채서 자기네들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도 그거 다 말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 네, 그쵸. 네. 대화자 해놓고도 조정이 권고안 받아보자 해놓고도 네. 그쵸. 다 거짓으로 했죠.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 뭐 위로의 말을 건넨다 이렇게 해놓고 제멋대로 보상하고 네, 맞습니다. 입으로 막고 네, 끝 네. 자기들이 네, 가해자들이. 네. 그래서 어머니는 네 12월 말에 또 주변 분들이 또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머니 마음 많이 쓰이셨겠어요, 그죠? 네, 저는 지금도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왜 아직도 올라가느냐, 다 해결된 거 아니냐.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마치 가대이 두세 명 모아놓고, 마치 무슨 삼성 벡터병 문제가 마치 끝난 것처럼 삼성 그거 역시도 거짓말이다. 권 의원이 정말로 진짜인 것은 숨 쉬는 거 하나뿐이 없다. 왜냐,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건 증거가 되니까. 정말 삼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그나마 진실 기사가 나오면은 또한 광고비로 언론 뒤덮게 하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우리는 사과조차 하나 받지 못했다. 라고 저는 이야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떤 사과 받고 싶으세요? 저는 사과 받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내가 우리 혜경이가 이렇게 정말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걔만 쳐다보면은 우리 혜경이 참 착한 딸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지도 못한 채 들어갔을 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도 있었더라면은 내 몸을 내가 관리했지 않았을까. 우리 딸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에서 정말 10가지 100가지 다 잘못한 점은 많지만은 그래도 안전관리 잘못했다. 정말 예, 삼성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라는 사과는 꼭 받고 싶습니다. 안전관리 소홀한 점에 대해서 사과는 꼭 네. 받겠다. 네, 그래야지 앞으로 예방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겠죠. 그 사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과를 뭐 종이로 했다고 뭐 이렇게 몇몇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 안 들어있겠죠? 글쎄요, 실상 그 내용이 물론 안 들어있겠죠. 안 들어있지만 실상 그런 내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100장 1000장 프린트 해가지고 그까지 권효원이가 뭐길래 이름 숫자 써가지고서는 우편으로 보냈다는 거. 그건 정말로 피해자들의 농락이지 사과는 아닙니다. 어휴, 그거는. 사과를 진짜 종이 조각으로 이렇게 하다니 정말 오만하고 그걸로 마음이 풀리겠어요. 자식을 잃고 몸이 상하고 장애인이 되고. 네, 이 영하 18도에도 그리고 34도의 뜨거운 날씨에도 휠체어에 의지해서 그 화장실을 이 밑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밑에 삼성 화장실 좋은 거 이용하실 수 있죠? 겨울에 온수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혜경 씨 어떻죠? 글쎄요. 저희 뭐 있는 것도 모르겠고 우리가 뭐 그죠. 하물며 벌써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로 딱 내려가면은 경비들이 늦게 올라옵니다. 글쎄요. 우리가 뭐 그 밑에 들어갈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강남역 창가에 있는 화장실 그죠.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또 몇 달 전에는 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또 사고가 있어서 네. 더더욱 이곳에 있기가 마음이 불안하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꼬박꼬박 오셔서 네, 이 자리 지키고 삼성의 사과도 요구하고 여전히 제멋대로인 보상 그거 고쳐라 라고 외치고 그렇죠? 있죠. 네. 대단하네요. 대단하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저희 삼성 피해자들의 싸움입니다. 뭐 얼마 전에 기사도 너무도 왜곡된 기사가 나왔지만은 반올림에서는 삼성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산재 신청도 해주고 정말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반올림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시게의 기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피해자 한 분을 내 말만 듣고 너무 그렇게 마구 써대는 그 쓰레기 기사를 보면은 오히려 저희 삼성 피해자들이 좀 반올림 상임하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네, 또 그런 기사도 나와요. 저희가 대리인이니까.
그런데 저도요, 어머니,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럼요, 당연히 아니, 대리는 아니죠. 제가 전자제품을 쓰고 있고, 아니, 저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걸 만들던 노동자들이 어떠한 희생과 고통 속에서 지금 이렇게 병이 들고 그랬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하죠. 그거 저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안전하지 못하게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거 쓰는 소비자인 저도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만들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화학약품이 묻어나올지 아직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화학약품 속에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근데 전자제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24시간 그죠. 아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노출되는 건 얼마나 클지. 아버님, 지금 뭐 딴 방송 들으시죠? 뭐 해야 들어요? 생중계하는 거 시끄러워요, 아버님. 아버님. 거기 중계방송 좀 꺼봐봐요. 나는 어디서 이게 뭐라 그러잖아. 왜 우리 막 얘기하다 한쪽에서 막 떠들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서 중계방송 끄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는. 중계방송에 지방방송. 지방방송. 여기서 똑바로 들어요. 지금 김신희 어머니 지금 이어말하게 하시잖아요. 네, 혼날 줄 알았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세요. 아버님이 페이스북 생중계가 너무 신기해서 저희 거를 굳이 저희를 안 보고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어.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맞다, 지방. 네, 네, 진짜네. 이해해 주세요. 지방방송이네. 그러네요. 어머니는 춘천에서 오시죠? 네. 어떻게 오세요? 저희는 이제 일단은 춘천에서도 그 음. 동네 장콜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콜? 네네. 그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 타고 지하철역에 와서 전철 타고 또 여기 상봉역으로 오면은 상봉역에서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콜 버스를 불러서 타고 바로 우리 농성장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죠? 사실상 그 차를 타고 운행하는 시간은 약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차 기다리고 뭐하고 하다 보면 보통 3시간 정도. 장콜도 빨리빨리 오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네, 많이 사실 밀려서. 춘천은 괜찮은데 서울에서는 조금 제가 이제 머리를 써서 빨리 부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3, 40분? 뭐 보통 1시간 안에 오면은 빨리 온다라고 봐야 돼요. 아유, 그리고 휠체어를 또 끌어올리고 내리고 그걸 지하철로 또 같이 오고 어머니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진짜 관절도 안 좋고 얼마 전에 어깨도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마음 먹고 계속 막 연골 주사 맞고 침 맞고 거의 한 15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지금 좀 괜찮습니다. 이제. 네. 삼성에서 일을 하던 딸이 아프니까 또 어머니도 그리고 가족도 다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도 결국은 저는 아프다라고 생각해요. 이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각종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걸렸다고 저희한테 제보된 수만 해도 230명이 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분들이 속해 있을 가족과 그 이웃과 그 사회는 다 아픈 거라고 라고 봐요. 네. 어머니가 어깨가 다 아픈 것처럼, 그죠? 이 사회 곳곳이 너무 정말 힘든 싸움, 아픈 싸움, 너무도 곳곳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구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안전의 문제, 삼성 반도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남일이 네. 아니다. 네, 네,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죠. 아버님 그건 또 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이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로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광고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버님 지금 오늘 스텝 맡으셔갖고 되게 바쁘세요. 지금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여기 갖다 놓으셔야 되고 네, 만족스러워요? 네. 네. 그러면 그 혜경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소개해 주세요.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혜경이가 삼성에 들어갔다고 처음에 했었을 때 그냥 마냥 좋아라만 했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뭐
공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갖고 딸내미가 막 얼굴에 뭐가 나고 집에만 오면 뭐 자고 막 이래갖고 나중에 뭐 엄마 생리가 뭐 들쑥날쑥거려 약 8개월 정도 되니까 엄마 생리가 완전히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걱정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딸내미가 와서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 또 동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생리 없는 거는 그건 병도 아니다. 우리 여기서 일하다 억울하다. 네네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그건 병도 아니니까 산부인과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일주일치 타와라. 그러면 또 그 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그냥 뭐 우리 평소에 왜 환절 그때 감기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찮은가 보다. 뭐 별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사실은 처음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혜경이가 근무했을 때만 해도 3조 3교대였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하물며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밥도 삼각김밥을 사다 먹고 또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납땜하는 그 공정이 냉각도 있고 고열 기구도 있대요. 그러면 그 고열되는 그런 데다가 엎드려서 코를 맞대고 거기서 깜빡 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춥고 피곤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안전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얘가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물어봤어요. 혜경아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하니? 그랬더니 엄마 왜 전자제품에 뒤에 보면은 녹색 판이 있잖아. 지가 그거를 납땜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자제품 하면은 사실 뭐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에서 어떻게 뭐 검증받지도 않고 이런 어떤 화학물질을 쓴다라고 생각은 못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혜경이가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고 혜경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삼성이었을 테고, 딸이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빨리 또 취업을 해서 힘계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자랑스러웠을 딸이었을 텐데, 어느 날 뇌종양 투병 벌써 몇 년 하셨죠? 지금 이제 14년째. 14년 차. 그래서 수술 받으서 지금 2급 장애인으로, 휠체어에, 그죠? 네, 서기 힘드시고, 언어장애가 있고, 그죠? 네. 네. 저희 이곳에 오시면 저희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희의 몸도 힘든데 조금 더 불편하신 혜경 씨한테는 이 조그만 턱도 어머니에게 큰 또 부담이 될 테고 본인 스스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이 매연 속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게 참 마음 아파요. 자신의 회사에서 다녔던 동료가 직원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되죠. 어떤 마음이던가요? 그 교섭에 어머니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 교섭단 삼성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처음에 뭐 우리 교섭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뭐 처음에는 우리가 법률팀하고 교섭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 안 통하니까 그래도 차라리 처음에 정말 교섭을 한다. 피해자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말이 안 통하고 그럴 줄은 몰랐었죠. 그랬다가 이제 어차피 교섭팀을 우리가 좀 바꿔달라 해서 커뮤니케이션 팀이 왔는데 또 이렇게 정말 우리 피해자들이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 교섭단이 삼성에서 뭐 일을 해봤던 적이 있는 이들도 아니고 그냥 언론사 출신이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혀 정말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 안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밖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그냥 기사 쓰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다른 자신들의 후배나 아니면 동료들, 예전의 동료들 찾으면서 이 기사 내려라 뭐 그런 거 하고 요런 기사 써야 되지 않냐 요런 제목으로 뽑아줄게 보도자료 주면 그거 싹 받았어. 거기에다 이제 광고비라 해가지고 이제 돈 찔러주고. 네.
아, 그렇게 참 하는 삼성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좀 치졸하고 너무 좀 부끄러운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도 삼성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반올림 여기 농성하면서 삼성이 뭐 얼마 전에도 그 랄라 씨가 말했죠. 우리가 삼성 망하라고 여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일일 기업이면은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물론 기업에서 돈 버는 정직하다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내 기업을 돈 벌어주는 노동자, 내 식구들한테 삼성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개뿔. 어머니 방송 나가요. 괜찮아요. 아유,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마이크 잡으시며 말씀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에 이제 반올림에 와갖고 이거 이제 뭐 발언 우리 공간 앞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나 발언 시키면 안 갈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예. 요즘에는 어때요? 안 시켜주면? 아니야. 안 시켜주면은 뭐, 왜 안 시켜주나 그러진 않지만은 그냥 시켜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어머니 왜냐면은 주말에 보면 네. 간담회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찾아오시면 정말 무슨 선생님 같으세요. 이렇게 쫙 앉혀놓고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네, 그래서 어머니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많이요. 이 이어말하기 통해서도 많이 배우신, 그렇죠. 저도 엄청 배우고 있거든요. 네, 저 정말 이거 어쨌든 우리 혜경이로 인해서 이 반올림을 알고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워요, 진짜. 네. 특히 어떤 게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면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제가 참 저 굉장히 이기주의였었어요. 나 내 거 아니면 뭐 내 건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라는 생각은 아니었지만은 사실 뭐 그냥 굉장히 좀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니? 반올림 식구들 알고 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농성장에 그 지킴이 방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한 명이 뭐 모자라요. 우리 서로 잔다고 했을 때 저는 집에서 우리 딸하고 또 한 번 말합니다. 혜경아, 어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들이 착하니? 네, 정말 참 많이 부끄러움도 느껴가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어머니 참 고맙다는 말 혜경 씨만큼이나 참 많이 하시죠. 늘 고맙다고 이렇게 그 네. 텔레그램 방에도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방에도 많이 쓰시고 페이스북에 네. 저희 이렇게 반올림 이렇게 생중계가 되면 항상 이 더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예.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하죠. 정말 내가 하트 내가 날리고 내 그러셨죠? 옆에 있으면은 정말 얼음물이라도 막 그렇게 갖다 주고 싶고 막 정말 그래요, 진짜. 예. 아버님도 감사하죠. 어머니 지금 위험하게 이렇게 잘하셔서. 네, 감사해요. 아유. 아버님 좀 장난치고 싶으셔가지고 계속. 얼굴에 장난기가 질질 흘러요. 아주. 지금 어떻게든. 네. 반올림을 그 농성장을 그 김진현 씨가 열심히 청소하고 잘 가꾸셔갖고 반올림 잘 활짝. 근데 청소 열심히 어머니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전 봤어요. 아버님 오자마자 막 휴지 닦고 막 여기 막 두두두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쨌든 이네 아빠가 몇 시쯤 도착하실 거란 거는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오면서 배낭을 내려놓자마자 피켓을 들고 서 계시다가 또 마이크 잡고 막 오자마자 정말 더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반올림의 대빵답다라는 생각이 잠시 지하철 안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괜히 제 쓰레기 흘린 거 이런 거 좀 흉 좀 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막아주시는군요. 아이고 어련하시겠습니까. 그 혜경 씨의 엄마 김신여 님으로 이제 이렇게 반올림에서는 항상 불리잖아요. 네. 그거 말고요. 그냥 김신여의 꿈은 뭐였어요? 뭐 하고 싶고? 저는 정말 제가 가끔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그 혜경이가 아프기 전에 장사를 했었어요. 이제 고깃집을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예, 고깃집 하면서 너무 그때는 사실 장사도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손가락에 류마티스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팔면서 딱 1년만 쉬자. 1년을 쉬면서 이제 좀 놀러도 다니고, 사실 저 관광 같은 거, 관광버스 타고 관광 한번 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놀러도 좀 다니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혜경이가 이렇게 아팠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혜경이하고 나하고 이제 가게 팔면서 혜경 엄마한테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우리 그 어차피 따는 상에다가 땅에다가 가든 하나 줘서 2층은 가정집 하고 1층은 가든 해서 너도 이제 그만 직장 생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관두면 아마 전자파를 몸으로 안 받으면 생리가 나올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그렇게 가든하면서 사실 가든이 음식점 말하는 네네 거예요? 가든을 짓고 가든, 해가지고 이제 밑에는 고깃집 정말 전문적인 고깃집을 해가지고 전망도 보면서 팔으실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거기가 곳. 눈이 오고 이게 춘천의 원착곡의 그 동네가 약간 지대가 높아요. 그래갖고 눈이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막.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정말 설계까지 다 이렇게 혜경이랑 나랑 이렇게 막 정말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혜경이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사실 뇌종양 수술하면은 걸어서 그냥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장애가 생겨서 우리가 정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글쎄 뭐 저희 모녀의 꿈이라고는 예전에는 정말 꿈도 있었지만 지금 사실은 지금 꿈은 없어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바느님하고 이렇게 끝까지 잘 싸워가지고 삼성에서 제대로 사과받고 정말 제대로 이겨서 그때 되면 또 다시 뭐 가든? 가든? 갈비? 갈비를 하든가 뭐 하여튼 뭐 다시 꿈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군요. 꼭 그 꿈 다시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어머니 보면 참 멋쟁이세요. 지금 사실 이제 투병하고 그러시느라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항상 고고하시게 이렇게 우아하게 감사합니다. 저 오늘 책 뭐 읽었는데 우아하게 사는 법 어제 또 책을 누가 갖다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만 우아하게 사는가. 그러니까 그게 가난하다는 게 뭔가 경제적으로 쫄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적정하게 살 만큼 저렇게 탐욕으로 지어진 돈을 벌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참 유익하게 무고하게 살까 이런 거를 지금 쓴 책 같더라고요. 아직은 잘 몰라요. 읽어보지를 못해서 어머니를 보면 이미 너무 우아하게 가드는 비록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제 생활이 그냥 뭐 집에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딸내미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주말에는 여기 농성장에 오는 거. 그리고 사실상 제가 가끔은 꿈을 꿔봅니다. 무슨 꿈을 꿔보냐면은 만약에 삼성에서 사과도 했고 보상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지? 너무 무료할 것 같아요. 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이어가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피해자들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그거는 안 되겠고 하여튼 그런 고민하시는구나. 어머니 뭐 그런 고민하세요? 어머니는요 그 전자산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막 알리고 다녀야 돼. 교육하러 다니셔야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다른 외로 그럼요. 다른 연대에 정말 연대를 다니는 게 참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왜냐 우리가 여기서 바느님에서 좀 힘을 얻는 게 그만큼 연대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힘을 많이 받아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이어나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참 보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언론에서나 이렇게 이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폄하하기 쉬운 게 전문시위꾼. 뭔가를 원해서, 돈을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냥 싸우는 게 그냥 전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아유 저희가 오죽 절박하면 이렇게 거리 나오고 누가 그죠? 그렇죠. 이번에 성주에도 보니까 갑자기 지역 주민이 전문 시위꾼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봤어요. 아유, 예. 정말. 그분 정말. 예. 그분들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잖아요. 세월호 때 예.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당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새누리 찍고 네. 당 찍고 잘 몰랐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보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사시다가 그렇죠. 갑자기 전문 시위꾼으로 아유 네, 외부 세력 뭐 이렇게로 그죠? 근데 우리 반올림 식구들도 그 생활동가들도 전문 시위꾼이라고. 저 전문 시위꾼. 예, 받았잖아요. 네네네. 네. 겨울에 이거 이렇게 좀 쳤다고 오죽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그죠 어머니 엄청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삼성에서 천막도 꽂히게 해 1m 이상 높이지도 못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저희가 이 추위는 나야겠고 해서 스티로폼 얇은 거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은 전문적이다. 싸우는 게 그냥 어디 가서나 문제 일으키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무슨 빨간 딱지 딱 붙이듯 뭐 하면 빨갱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지혜를 모아서 한 건데 어느 전문 시위꾼이 생기는 것 없이 이렇게 그 추위에 이 더운 여름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참. 맞아요. 네. 또 알바비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걸 다 따지려고 하니 참 그죠? 아유 참. 따지기에도 너무 입이 아파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하지 네, 말고 네. 어머니. 그래서 또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합시다 우리. 삼성도 문제인데 정부도 문제지 않아요? 정부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산재 인정 받지 못하셨잖아요. 네, 못 받았죠. 그게 어떻게 어머니 잘못인가요? 왜 산재 인정 못 받으면 그러잖아요. 아니래잖아. 그냥 왜 우겨 이렇게로 할 수도 있죠. 그렇게로 그죠? 네.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 정말 산재인 거 맞아요. 맞는데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서는 자료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영업 비밀일까요? 이 모든 거 그죠? 삼성 자체 내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그렇다라면은 근로복지공단이 왜 있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아닙니까?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 요청을 하다가 안 되면은 정부에서 개인이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삼성에서 이거를 정부 제출을 해라 라고 정부에서 해줘야죠. 근데 그쵸. 특히 삼성은 정부가 삼성의 울타리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 같이 정말 마치 국민들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그러니까 노동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구조에서 심지어 이제 자료도 내놓지 않고 혜경 씨가 있었던 클린룸에서 어떠한 자료도 정보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네. 정작 다닐 때 자기가 무슨 화학물질 썼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모르고 오죽했으면 거기에 그 코를 대고 그죠 주무셨겠어요. 알았더라면 안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우리 혜경이가 산재 신청해서 그 역학조사를 할 때는 이미 기흥 공장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할 수도 없는 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엇비슷한 공장에서 했겠죠. 그리고 항상 유미 아빠가 말씀하시듯이 역학조사를 하려면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1년, 2년 꾸준히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마치 뭐 정말 무슨 뭐 설탕인지 소금인지 찍어 먹어봐서 이건 설탕 이건 소금이구나 딱 무슨 뭐 증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이거는 아니다. 개인 질병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어떤 그런 거를 정부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남을 나라 우리가 대기업만 그냥 뭐 감싸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태도로다가 하니까 기업도 문제지만 정부도 더 문제이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언론 정부는 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버님이 또 오셔서 또 많이 욕하시고 가시고 네. 어머니 선전을 할 때 어떤 내용 말하세요? 아버님은 주로 욕하세요. 네, 근데 저는 속으로 정말 삼성 욕 많이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욕 많이 합니다. 정부도 욕합니다. 근데 더 정말 욕은 저는 겉으로는 욕은 안 하지만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참 근데 삼성뿐만이 아니지만 우리 딸이 삼성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삼성을 나무라야 되겠죠. 삼성의 잘못된 점을 나무라다가 보면은 정말로 삼성도 정말 큰 잘못을 했고 너무도 많은 문제가 많지만 거기에 정말 언론들이 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광고비를 먹고 사는 신문사고 뭐 인터넷 기사고 한다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제가 일삼하기 전에는 기자들이 쓰는 걸 무조건 다 정말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기자들이 더 많은 거짓으로 쓰는구나, 돈만 주면은 아무런 기사도 쓰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 바늘림 싸움 하면서 알았습니다. 진짜. 그랬군요. 아이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들은, 시민들은 기사가 나오면은 거의 믿을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어머니, 진실을 우리가 알립시다. 이 삼성 직업병 문제 제대로 알려면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요? 우리 어디 들어가지? 사람들이 네.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어디를 가면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팀,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 어느 홈페이지 가면 되죠? 우리 바늘림 페이지? 네, 딩동댕동. 그죠? 네, 저희가 페이스북, 네, 반올림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또 저희 농성장 소식이 올라오고, 반올림 카페를 네, 운영하는 카페. 카페에 예, 가시면 거기에도 저희가 그간 오랫동안 싸웠던 내용들이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네. 기자회견 자료, 무슨 뭐 자료집도 있고 사진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보 주신 것도 있어서 좀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바늘림 카페로 통해서 좀 알고, 사실상 우리가 이 반올림에서 우리 반올림 싸움이 내가 반올림을 싸움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거짓말할 줄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얼마 전에 스크린도어 그 19세의 소년이 그 정말 비참하게 사망한 것도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이렇게 안전치 못한 모든 사고가 사실 미리 다 이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전사고를 좀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뻥뻥뻥뻥 터지는 이 안전사고 정말 우리 반올림 카페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한 입 건너 한 입 건너로 인해 갖고 많이 좀 알려줬으면 이런 사고가 좀 나지 않을까. 정부에서 어차피 이거 고쳐주지 않는 거 우리라도 입으로 통해서라도 좀 뭔가 좀 알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러자 이제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가까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죠. 목요일에 안전사회의 문을 여름, 이렇게 그 주제로 해서 이어 말하기를 네. 할 텐데, 거기에는 세월호 가족분도 오시고, 구의역에서 같이 대책위로 활동하시던 분도 오시고, 그리고 반올림 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 얘기도 하면서, 우리 안전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함께 오셔서, 네, 얘기도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와야죠. 네, 지금 이제 관객분들이, 네,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 봐줘요. 저희 되게 관심 받고 싶어요. 질문,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누구세요? 그런 거 한번 인터넷에 새겨서 봤는데
아, 그래요? 대구에서 오셔서, 아, 그간 어떻게 책으로 접하셨어요? 만화책도 보셨어요, 혹시? 아, 만화책은 못 보고, 뭐, 영화 보시고, 이렇게 뉴스 보고 하면서 반올림에 궁금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갑자기 궁금하네요. 오늘 관객분이, 아, 신기하다고요? 네, 일단은 신기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페이스북 하던 또 노우사님께서 지금 90도 앉아서 네, 이제 우리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머니. 어떻게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농성장에 와서 이렇게 선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답답한 마음으로 합니다. 사실은 강남역 8번 출구를 지나다니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요. 삼성이 우리 반올림 농성장에 삼성을 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거듭나는 대한민국에서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니까 인류 기업답게 투명하게 정말 소중하게 생명을 좀 여겨줬으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 일하다가 병들고 사망하고 한 노동자의 그 목숨이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시중에다 버리는 그런 일회용 컵 취급하지 마시고 좀 투명한 기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여기도 뭐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다가 우리 농성장이 참 예뻐요. 그러면 궁금하시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좀 여쭤보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가 좀 서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고, 좀 그러면서 입에서 입으로 저희의 싸움이 정말 진실된 싸움인 것을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좀 삼성이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반올림 농성장은 왜 이러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도 중국에 뭐 대만의 활동가 분들이 오셔서 이곳 둘러보시고 저기에 응원 메시지 써놓으셨어요. 그 말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얼마든지 그 나라에서도 삼성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있고 이미 네.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맞아요.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혜경 씨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그냥 비단 어머니가 가든에서 2층 집에서 이렇게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네.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네. 네, 어머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네,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거. 네. 저도 네. 반올림 식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저는 반올림 식구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사회 반올림에서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정말 단지 어떤 이런 관계다 맺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면서의 그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의 하여튼 반올림 식구들에게 저도 항상 감사하고, 우린 대리인이 아니니까요. 예, 우리는 한 제일이니까요. 몸이니까 제일이라서 그게 하는데요. 아니라 그냥 우리 식구니까 그렇게 한다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저는 반올림 식구들 또 우리 다 삼성 피해자들의 어떤 반올림에 다 이렇게 같이 있는 식구들 정말 다 고맙고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와. 아유, 아버님이, 폭스를 잘 치시네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잘했어요. 네, 오늘 어머님 삼성 LCD에서 일을 하다가 뇌종양으로 네, 지금도 투병 중이고 몸이 불편한 혜경 씨, 네, 혜경 씨의 엄마 김신영님을 모시고 이어 말하기를 했습니다. 혜경 씨도 엄마를 자랑스럽게 지금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겠죠? 그럼요. 오늘 지민주님 아까 요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엄마는 예쁜데 뭐 이런 노래도 나오고 우리 엄마래서 자랑스럽다나 그런 말 가사 나오는데 조금 우리 딸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아까 그 가사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딸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제 이어 말하기 끝나고 빨리 얼른 가셔서 딸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287일차 이어 말하기 이것으로 끝내도 되겠죠? 그럼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